복지법인의 충전소가 경매에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4곳이나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계약충전소의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왈가왈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팩트체크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택시TV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택시TV 진장은입니다. 국채로 전 이사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계약충전소의 전세권 설정의 변경 시점 또 변경을 가지고 엄청난 이슈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팩트체크로 과연 그 당시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한번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계약충전소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누가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한 연대 자유 게시판에 있는 글을 그대로 퍼온 겁니다. 찻딸들은 무건수행, 칼박 박진원 씨가 2020년 5월 3일 날 작성한 글입니다. 요즘 복지법인의 자산에 197억의 대선 충당금이 발생했다. 보증금 461억 중 강모 씨 관련 충전소의 보증금이 387억이다. 이 387억 중 197억이 날아갈 수 있다는 얘기다. 계약충소 보증금 77억의 채권 순위만 안 바뀌었어도 또 노원충전소 40억의 근저당만 잡혀 있어도 대선 충당금이 덜 발생할 수도 있다. 이쯤 되면 카페가 난리가 나도 한참 난리 나야 되는데 찻딸들이 무건수행인지 너무 조용하다라고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 이야기에 대한 계약충전소 보증금 77억의 채권 순위만 안 바뀌었어도 이 부분들을 한번 좀 정확하게 팩트체크로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런데 저는 저 박진원 씨가 일반 조합원이면 상당히 박수를 쳐드리고 굉장히 조합 내부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일반 조합원들이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면 굉장히 박수를 쳐드립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진원 씨는 지금 복지법인의 현직 이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직 복지법인의 현직 이사라는 이야기는 지금 복지법인이 4군데 경매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원인 제공의 일정 부분 한 당사자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법인의 모든 서류를 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이 권한도 있고 서류를 볼 수 있는 권한도 있고 그리고 복지법인이 경매로 가는 진행 과정 자체를 누구보다 일반 조합원보다 수십 배 잘하는 당사자입니다. 당사자가 저렇게 남 얘기하듯이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의문입니다. 칼박 씨, 박진원 씨는 지금 현재 복지법인의 경매 사태를 풀어내야 될 복지법인의 이사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저는 저 부분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본인이 지금 당사자로서 복지법인의 큰 사태를 해결해야 되는 당사자인데 저렇게 남 얘기하듯이 하고 앉아 있습니다. 전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일반 조합원 같으면 저런 이야기를 하시는 게 당연히 맞습니다. 하지만 박진원 씨는 복지법인 현 이사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팩트체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글쎄요, 기차는 개가 짖어도 간다 그러는데 글쎄요, 왜 이렇게 시끄러운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내용들은 참조 문호는 대법원 등기소 그리고 서울개인택시조합 홈페이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복지법인에서 저한테 자료를 좀 더 충분히 줄 수 있다면 조금 더 끝까지 한번 파보고 싶기는 한데 저한테 그 자료 요청권이나 아니면 자료를 볼 수 있는 열람권을 주시면 진짜 한번 끝까지 한번 파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나와 있는 대법원의 등기부 등본하고 그리고 조합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만 가지고 팩트체크를 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불거져서 이 난리 버거지가 펼쳐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부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그 4월 28일 날 대의원들에게 배포했던 대의원 간담회 회의 자료 중에 이 부분입니다. 개화충전소 감정평가액은 67억이고 그리고 선순위 채권 금액은 11억입니다. 110억이네요. 110억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은 77억입니다. 그래서 대성충당금 77억을 쌓아야 되겠다. 이야기는 보증금 77억이 다 날아가게 생겼다.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 선순위 차 111억이죠. 111억. 선순위 채권 금액이 111억입니다. 그 1순위에 대한 부분들이 75억 신한은행 부평 지점이고요. 2순위가 이완입니다. 36억. 그리고 우리가 3순위가 돼서 77억이 복지법인 전세권 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순위 뒤에 이 앞에 게 111억이니 우리는 보증금을 77억을 걸어놨지만 하나도 못 받았겠다. 왜? 감정평가액이 67억밖에 안 나왔으니 여기가 이제 그 쟁점의 논쟁의 발달 시점입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다들 그렇게 큰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 팩트체크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과연 1순위, 2순위, 3순위에 대한 부분들, 순위에 대한 부분들은 정확합니다. 1순위 신한은행 부평지점 75억, 2순위 이완 36억, 그리고 3순위가 77억 복지법인의 전세권 설정입니다. 그래서 개화충전소의 권리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등기부 등본을 한번 좀 띄워봤습니다. 이것은 개화충전소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러면 등기부 등본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509-2호 그 다음에 지목은 주유소 용지고 주유소입니다. 이게 쭉 해서 지금 이게 개화충전소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권리관계가 이루어졌는지를 좀 한번 좀 살펴보면 자 아까 비교를 좀 해볼까요? 등기부 등본을 좀 한번 좀 살펴보시면 개화충전소 1순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신한은행 부평지점입니다. 이게 언제 접수가 됐느냐 하면 등기부 등본상에 2011년 10월 17일 날 설정 계약이 됐고 채권 금액은 75억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복지법인에 대한 전세권 설정은 언제 됐느냐? 이 부분들 또한 중요한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전세권 설정은 2007년 6월 22일 날 됐습니다. 전세금 80억 그리고 전세권자 서울개인택시 운송사업특별사업조합으로 우리 개인택시 조합으로 2007년도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해지는 언제 됐느냐? 그러면 이 당시 때 자 75억에 대한 부분들이 1순위는 75억이 설정된 날짜는 2011년 그리고 전세금 설정이 개인조합에서 한 거는 80억. 선순위가 바뀌었죠. 이 부분들은 그 주장하는 내용들이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 선순위가 바뀌었느냐? 보시면 2011년도 10월 17일 그 다음에 설정 계약은 2011년도 10월 12일 날 바뀌었습니다. 2017년 10월 17일 날 75억에 대한 부분들이 금저당권이 설정이 됐고 그리고 2011년 10월 달 약 그 전세권 설정이 되기 한 5일 전에 전세권 설정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9년도
1월 15일 날 설정 계약을 다시 해놨습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운송사업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는 거죠.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까지 놓고 본다면 이제 이건 바뀌어진 게 맞다. 팩트체크. 예, 여기까지 본다면 원래 근저당 설정이 2007년도에 되어 있었다가 2019년도에 1월 15일 날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2011년도에 75억이 선순위로 잡힌 것들이 맞습니다. 여기까지가 팩트체크입니다. 그러면 저 당시 때 저렇게 실행을 해준 사람은 과연 누구인 것일까? 그것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2019년도 1월 15일 날 설정을 잡은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설정이 없었다가 새로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생길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과연 2007년도에 누가 근저당을 풀어줬느냐, 이 부분들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듯 싶습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1년도 10월 달에 과연 누가 이사장이었고 누가 우리 조합을 끌고 갔었는지를 반드시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보시면 전세권 설정이 2011년도 10월 12일 날 해지가 됩니다. 해지가 됐다가 빨간색이 찍찍 꺼졌습니다. 그러면 역대 임원 명단, 지금 이것은 서울 개인택시 조합 내에 있는 홈페이지에서 제가 뽑아놓은 화면입니다. 그러면 역대 임원 명단을 보면, 자, 2011년도였죠. 2011년도에 과연 누가 이사장이었느냐,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분이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나옵니다. 이제 16대, 17대 드디어 나옵니다. 예,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 보시기 바랍니다. 16대 때 이루어졌던 사항들입니다. 16대 때 어떤 사항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6대의 이사장의 재임 기간은 2008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 그럼 역대 재임 기간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2011년도 10월 12일 날 설정 계약이 바뀌었습니다. 안 보이시면 조금 크게 보여드릴까요? 자, 2011년 10월 12일 날 설정 계약이 바뀌었죠. 그리고 이사장은 누구였느냐? 지금 차순선 씨에 대한 이사장은 2008년도 1월 1일부터 2011년도 6월 9일입니다. 설정 계약이 바뀌기 전에 그만둬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사장 직무대행이 4분이나 계셨습니다. 이분이 황규돈 씨는 2008년 10월 30일부터 11월 19일이니까 2008년도 해당 사항 없어요. 박노원 씨 2009년도입니다.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화중 씨가 2010년도가 했지만 6월 4일 날 해임됐기 때문에 당사자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민택 씨가 2011년 6월 9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가 이사장의 직무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날짜를 보면 해임된 날짜, 그러니까 전세권 설정이 해지된 날짜가 2011년 10월 12일, 그리고 이 기간 앞뒤 3개월 전부터 앞뒤로 3개월, 4개월 전, 이 당시 때 이 해지가 일어난 기간 동안에 이사장은 차순선 씨가 아니고 이민택 씨입니다. 이민택 씨가 이 모든 것을 주도해서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류상으로는 지금 그래요. 차순선 씨는 2011년도 6월 9일 날 이사장을 해임됐고, 그리고
지금 현재처럼 직무대행으로 이민택시 직무대행이 운영되는 것처럼 16대에도 이사장 직무대행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직무대행자가 누구냐면 이민택시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잘 알 텐데요. 복지법인의 모든 자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 박진원 이사는 알면서도 지금 저렇게 호도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몰라서 저러고 있는 건지가 궁금합니다. 그러면 노원충전소는 왜 전세권 설정이 안 돼 있느냐, 이 부분들도 좀 짧게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노원충전소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서울개인택시 복지법인에 대한 전세권 설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노원충전소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좀 한번 좀 살펴보면 소유자 지금 현재 강민철 씨가 인수받은 날짜가 2014년 12월 24일입니다. 그러면 2015년도, 그러니까 매매 이전에, 매매 이후에 이제 우리 조합에서 복지법인에서 운영을 했겠죠. 그러면 2015년도는 17대 이사장입니다. 17대 이사장은 누굽니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현수 전 이사장과 국철희 전 이사장이 이사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럼 둘 중에 한 사람이 아마 계약을 하지 않았을까? 제가 복지법인의 그 계약충전소, 노원충전소의 그 계약 시점을 잘 몰라서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가 나와 있는 것이 팩트 체크였습니다. 만약에 알고도 저래 있다면 본인들의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고, 만약에 모르고 저런 소리를 해대고 있다면 그러니까 복지법인이 경매에 넘어가는 겁니다. 저런 사람들이 이사 자리를 감투를 쓰고 조합복지법인의 회의수당을 받아가고 있으니 복지법인이 제대로 굴러갈 수 있겠습니까? 알고도 저런다면 남한테 둘러씌우기 위한 목적인 듯 싶고, 만약에 차순선 씨가 이사장이 당시에 아니었다는 것을 모르고 저런다면 복지법인이 경매에 들어가는 이유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 팩트체크로 복지충전소의 노원충전소와 개화충전소가 근저당 설정에 대한 변경 기준 시점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현 이사인 박진원 이사는 하루빨리 저 당사자들에게 고소고발을 넣어서 복지법인의 경매 사태가 왜 저렇게까지 갔는지를 하루빨리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끔 해야 될 거라고 보입니다. 변죽만 울리지 말고 하루빨리 고소고발을 해주시기를 택시TV는 바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택시TV 진장현이었습니다.